미국은 왜 중동에서 손을 떼지 못할까요? 뉴스를 보면 미국은 늘 중동 문제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가자지구. 중동에서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석유 때문 아니야? 맞습니다. 석유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동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석유 하나로만 설명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중동은 20세기 이후 세계 경제의 심장 같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석유입니다. 자동차, 공장, 군대, 항공기, 전쟁, 산업 발전. 현대 세계는 오랫동안 석유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중동에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석유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이 지역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누가 석유를 통제하느냐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 산업을 움직이는 힘, 세계 경제를 흔드는 힘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힘이 약해지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은 석유의 땅이면서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였습니다. 사우디는 막대한 석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원했고 사우디는 안보 보장을 원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조는 이랬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한다. 이 관계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중동 질서를 움직이는 핵심 거래가 됩니다. 석유와 안보가 맞교환된 셈입니다. 1973년 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석유 위기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면서 서방 세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경제는 흔들리고 미국 사회도 에너지 위기를 체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세계 금융과도 연결됩니다. 석유 거래가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미국의 금융 패권과도 연결됩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 구조입니다. 중동의 석유는 미국 달러의 힘과도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중동이 중요한 이유는 석유가 땅속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석유가 지나가는 길도 중요합니다.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홍해, 수에즈 운하. 이 길들은 세계 에너지와 무역이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이동합니다. 만약 이 길이 막히면 중동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유가, 물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 미국의 중동 전략에 큰 충격이 옵니다. 이란 혁명입니다. 혁명 전 이란은 미국과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을 내세우는 국가가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동맹 하나가 강력한 적으로 바뀐 겁니다. 이란 혁명 직후 벌어진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깊은 불신으로 굳어집니다. 미국은 이란을 중동 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로 보기 시작했고 이란은 미국을 자신들의 혁명을 위협하는 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걸프 지역의 불안, 석유 수송로 위협은 미국을 계속 중동에 묶어두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싶어도 석유와 동맹, 그리고 이란 견제라는 문제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은 미국이 왜 중동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이끌었습니다. 겉으로는 국제질서 회복이었지만 그 안에는 석유, 동맹, 지역 균형이라는 계산이 함께 있었습니다. 걸프전 이후 미국은 중동 곳곳에 군사기지와 병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군기지, 해군기지, 정보망,
미사일 방어망. 이것들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동 질서에 계속 개입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미국의 중동 개입은 또 다른 이유를 갖게 됩니다. 바로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미국은 알카에다와 탈레반, 그리고 이후 여러 극단주의 세력을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중동은 석유의 지역이면서 동시에 안보와 테러 대응의 중심지가 됩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그 이후 이라크는 쉽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 공백, 종파 갈등, 무장 세력의 등장으로 지역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독재 정권 하나를 무너뜨린다고 곧바로 민주주의와 안정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의 빈자리는 새로운 세력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때로 더 큰 혼란을 낳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생긴 혼란은 이슬람 국가, 즉 ISIS의 등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싶었지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은 다시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떠나면 혼란이 커지고 남으면 개입의 비용이 커지는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문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핵심 중동 동맹국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시리아 등 여러 위협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안보 문제도 미국을 중동에 묶어두는 이유가 됩니다. 중동은 하나의 문제만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란을 견제해야 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하고 사우디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석유 수송로를 보호해야 하고 테러 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문제가 같이 움직입니다. 무기 판매와 군사 산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은 중동 여러 나라에 무기를 판매하고 방위 협력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를 통해 동맹을 묶고 군사 시스템을 연결하고 지역 질서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미국이 중동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석유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석유, 달러, 동맹, 군사기지, 이란 견제, 이스라엘 안보, 테러 대응, 해상 교통로,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손을 떼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미국 대통령들은 중동 개입을 줄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발을 빼려 하면 이란 문제가 터지고 이스라엘 문제가 터지고 테러 문제가 터지고 석유 수송로 문제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떠나고 싶어도 계속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은 왜 중동에서 손을 떼지 못할까요? 짧게 말하면 중동이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 경제, 미국의 동맹, 안보, 달러 패권, 그리고 국제 질서가 겹쳐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이 왜 중동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지 큰 흐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미국과 손잡았는지 석유와 달러의 관계를 더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기는 뉴스 뒤의 세계사였습니다. 오늘의 뉴스가 어려운 이유는 어제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